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IPO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올해 사실 그 상반기 IPO 시장은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진행됐던 올 상반기 IPO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B+ 정도의 점수는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규모의 측면에선 좀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스펙 상장이나 코넥스 상장, 재상장 등을 제외하고는 이번 상반기에 총 33개사가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32개사 기록보다 1개사가 많았지만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지난해에는 LG에너지솔루션 등 3개 기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여급은 없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공모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IPO가 전체의 69%, 70% 규모였습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1조 477억 원으로 공모 규모가 600억 원 이상이었던 기업은 리츠를 제외하고는 기가비스와 TMC뿐이었습니다. 이 대여급은 부재했지만 성적표는 좋았다는 말은 일단 이제 IPO에 나선 공모주들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IPO라고 무시할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상반기에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을 기록한 경우가 67%로 총 21개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공모주들의 주가 상승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더블, 즉 20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 45%로 15개 기업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장한 CQ센과 알맥은 시초가 형성 범위가 400%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각각 198%, 또 190.8% 오른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33개사 평균 67.8%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상반기에 IPO한 기업들의 공모주를 하나씩만 샀어도 70% 가까운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시장 수익률보다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에 공모에 나선 기업들 다른 때보다 좀 더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전에 수익률이 왜 좀 두드러졌는지 좀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초에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점도 물론 영향을 좀 미쳤고요. 2600선을 기록하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하기도 했죠. 또 특히 올해 초 1월과 2월에 상장했던 미래반도체, 꿈비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잘 형성을 해준 것도 힘을 좀 실어줬다, 이런 분석입니다. 올해 첫 공모주들의 성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을 한 건데요. 연간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추이를 살펴봐도 현재 수익률이 거의 역대급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5월부터는 IPO 시장에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과 또 일반 청약 경쟁률 모두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IPO 시장의 선순환이 있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주요하게는 고밸류에이션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오버행 이슈가 주요했습니다. 수입 와인 유통회사였던 나라셀라는 피어 그룹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또 있었고요. 네. 또 프로테움텍 같은 경우는 납품회사인 SK하이닉스의 업황 부진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전체 33개 기업 중에서 29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큐라티스나 프로테움텍 같은 경우는 이 5곳이 3번을 정정을 했고요. 또 S바이오메딕스나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무려 4번이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모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또 많았는데요. 당국에서 이렇게 좀 깐깐하게 증권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IPO 시장이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 얼어붙어 있기도 했고요. 그만큼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가를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고평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국이 신경을 쓴 점 역시도 올해 상반기에 양호한 성적이 나온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고 공모가를 낮췄다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왜 이렇게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된 겁니까? 사실 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유동성이 좀 풍족할 때보다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전에 벤처 캐피탈 단계에서 들어갔던 투자 가격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당 2만 원으로 프리
IPO 단계에 들어온 투자자가 있다면 IPO 시에는 투자자 합의 없이는 그보다 낮은 공모가의 IPO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전 동의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투자금 회수가 더 급하다 혹은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격보다 낮게 하는 것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은 IPO 하기가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어렵게라도 IPO 성공한 기업들은 좀 좋은 성적을 보냈다, 이 선전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 대여급이 등판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IPO 시장 분위기 좀 괜찮아지고 있죠? 네,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대여급 IPO가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특히 시초가 형성 범위가 늘어난 점 역시도 장내 거래에 앞서서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IPO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 형성 범위를 기존보다 60에서 400%로 대폭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를 만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 이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서울 보증보험 등이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여급 IPO까지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